풀어야 되고, 상황도 많이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그래프 개형까지 일단 설명을 했죠. 다 외워야 됩니다. 선생님이 전부 다 알려준 건 아니야. 대부분 알려주긴 했는데, 실제로 일단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쉽게 사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천천히 사용해보고, 다음 수2 할 때는 그거를 좀 증명을 좀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수2 이번에 들어간 친구들은 바로 이용해야 되니까. 다음에 너 수2 이제 공부를 할 때, 내용을 알고 있잖아. 근데 증명을 해야 돼, 일단. 계속 증명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질문을 받겠습니다, 일단. 안 되는 건 다 질문하세요. 응? 차분하게 설명할 테니까. 자, 4단원이죠? 오케이. 번호 불러주세요. 11번. 14번. 14번. 24번. 28번. 36번. 36번. 38번. 38번. 오, 37번. 오, 맞네. 40. 40. 32번. 41. 41번. 47. 47. 42번. 42번. 60. 60. 50분도 60분 같네요. 54번. 54번. 55번. 예? 55번. 55번. 일단 다 불러주세요. 뭐 중간에 끊을 거니까 다 불러놓고 체크해놓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줄게요. 57, 58. 7, 8. 몇 번? 60번. 자, 일단은 뭐 그래프 해석적인 문제는 일단 그래프 해석이 되면 바로 해석을 해보고 식으로는 같이 해서 풀어주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됐어요? 다음에 누구 할 때는 바로 확신만 가지면 그래프 바로 풀 수 있는 문제 꽤 많아요. 11, 14 체크를 하면서 갈게요. 자, 저번에 이제 이 문제를 보면 뭐 당함수를 가지고 노니까 3차하고 4차가 제일 문제 많죠. 일단 3차 비중 봤을 때 3차가 훨씬 많습니다. 알겠어요? 최근에 수투가 좀 내용이 어려워져서 4차에 대한 언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투가 내용이 어려워져가지고 뭐 모의고사에서도 수능에서도 수투 중에 수투가 핵심이 되고 있어요. 일단 제일 난이도 있는 문제는 수투에서 나왔다. 미적은 조금 더 쉬워졌고요. 수투를 좀 더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4차 함수가 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지? 그러다 보니 4차 함수를 가지고 노는 문제가 시험에 많이 등장을 시킨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3차 함수는 너무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 8번에 언급해 볼게요. 8번. 8번 보면 3차 함수에 대해서 절대값 그래프는 X축에서 꺾어 올리겠지. 꺾어 올리게 되면 실수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꺾어 올린 부분에서 어떻게 됩니까? 꺾어 올리게 되면 요건 알고 있어야 돼. X축에서 그래프를 이렇게 있는 그래프를 꺾어 올리게 되면 직선에도 곡선이 똑같습니다.
꺾어 올리게 되면 이 변화율이 있는데 얘는 현재 양수 그래프로 봤을 때 꺾어 올리게 되면 여기는 음수값이 되는데 절대값이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변화율하고 이 변화율은 부호가 반대이면서 절대값이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말은 즉슨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 평균 변화율은 0이 된다 이 말이에요. 꺾어 올린 그래프에 직선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선도 마찬가지야. 아시겠죠? 요건 기억하는데 그럼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니까 당연히 미분 불가능이 되겠죠? 그러지? 근데 가능이 된 것은 뭐 밖에 없다? 0밖에 없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x축에 어떻게 만나야 된다?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변화율이 0 되면서 내려오면 이제 접하는 거고요. 그래프 이렇게 가면서 내려올라가 다시 올라갔어요. 이거 뭐야? 3중근이 되겠습니다. 3중근. 됐어요? 3중근 아닐 수도 있습니다. 5중근도 있습니다. 5중근이 있어요. 됐어요? 홀수중근 3, 5, 7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꺾어 올리는 게 현재는 어디서 꺾어 올렸습니까? 절대값 x니까 x축에서 꺾어 올렸죠. 그렇지? 다른 방법도 있겠네. 이제는 3차함수를 하나 그려놓고 가볼게요. 3차함수 이렇게 그렸어요. 꺾이는 부분이 x축이 아니라 어떤 직선일 수도 있겠네. 문제 있으니까.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뭐 꺾어 올렸다 생각해 봅시다. 뭐지? 이런 부분에서 미분 불가능이 되겠죠? 이 가능이 될 수 있는 데는 어디밖에 없냐면 딱 한 군데 여기밖에 없습니다. 어디입니까? 변곡점이 되겠어요. 변곡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알겠어요? 이 문제가 아마 문제가 한 두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두세 문제. 이 두 가지 그래프는 알고 있어라. 3중근. 얘도 마찬가지에서 3중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11번 문제는 해결됐네요. 11번 문제는 어떤 말입니까? fx가 크면 fx를 그리고 mx가 크면 mx를 그리라 이거죠. 3차함수 이렇게 있는데 직선하고 이렇게 되면 큰 걸 그리라는 거는 여기를 이렇게 그리겠죠. 그럼 여기서 당연히 미분 불가능이 되겠죠. 됐어요? 가능한 대로 뭐밖에 없다?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이거죠. 그럼 변곡점 구하고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아시겠죠? 됐어요? 이 문제 연결을 시켜볼게요. 그런 문제 꽤 이 책에는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럼 그 문제가 24번, 18번까지 적혀있나요? 32번 체크하면서 문제 걸리면 설명하겠습니다. 17번 18번 40번 41, 42 47 54 54 좀 풀어줬잖아 이거. 풀어줬죠 이거. 누구야? 54 누구야? 세연이 아니지? 네. 범이 축소됐어. 한 명 사라졌고. 죽어도 아닐 거야. 질문 안 했어. 저 상담도 못해가지고. 참 잘했다. 60번. 질문이 없어. 이것도 뒤로는 설명했네. 자, 65번. 3차함수 gx 직선이죠. f가 크면 f를 쓰고 g가 크면 g를 써라 이겠죠. 똑같은 문제네. 똑같은 문제지. 됐어요? 뭐제 3차함수 이렇게 되면 gx 직선이 될 수 있는 것은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밖에 없다 이거죠. 이해되신가요? 오케이. 62번 볼게요. 62번. 자, 좌표 평면에서
3차 함수와 실수 t에 대하여 그래프 위의 점에서 접선이 y축과 만나는 p에 대해서 원점에서 p까지 거리네요. 원점에서 p까지 거리를 gt라 놨어요. 그러지? y절편이 아니라 거리입니다. 거리. 아시겠죠? y절편이 아니라 거리라고요. 거리란 말은 절대값 뭐냐면 뭡니까? 지금 y절편이 양수일 때는 그대로 사용을 하겠지만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사용해라 이 말이겠죠? 됐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F1은 2야. F1은 2. C가 하나, 문자 하나 없었다 이 말이야. 됐죠? 그 다음에 GT는 실수 전체 일과에서 미분 가능하다. GT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y절편을 구하러 가야겠네요. 어떻게 됩니까? y는 f 프라임 t x 마이너스 t 플러스 ft 맞죠? 접선을 막는 시 y절편은 x에다 0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y절편은 마이너스 t f 프라임 t 플러스 ft 이래 되겠죠? 그러지? 그럼 gt는 뭡니까? gt는 얘를 절대값 붙인 게 gt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식을 봤더니 ft는 몇 차? 3차. 프라임 t는 2차 t 곱했으니까 3차. 그럼 이 식은 몇 차일 거다? 3차일 가능성이 높겠죠. 사라지도 않을 거고. 여기서 지금 3x 제곱이 나오니까 3차입니다. 3차인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거야. 절대값 그래프가. 됐어요? 조금 전에 했죠? 뭡니까? 꺾어 올려야 되는데 그것은 미분 가능이 되는 것은 뭐 비겼다? 3등분을 갖는다. 오케이? 됐어요? 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됐죠? 뭐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세적으로 쓰면 돼요. 아시겠죠? 뭐 또 하나 봅시다. 자, 52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fx가 지금 3차가 있어요. gx. 자, 이 그래프. 자, 우리는 그래프 나올 때마다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나올 때마다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자, 선생님 몇 가지만 적어볼 테니까. 자, 이 그래프. 자, 이 그래프는 어떤 식이냐면 fx를 k만큼 내려가지고 꺾어 올렸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근데 얘를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얘를 해석할 때 어떻게 돼? y는 fx를 어쩐다? y는 k에서 꺾어 올리 후에 y는 k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x축이 됐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x축이 있으면 그래프가 있으면 내려가지고 꺾어 올렸다 이 말이잖아요. 아시겠어요? 얘를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래프를 y는 k에서 꺾어 올렸다. x축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라고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또 하나 적어줄게요. 여기다 그냥 적어줄게요. 그런데 어째? 미분 가능하겠지? 다시 말해서 이거 뭐가? 3중분을 가졌다 이거죠. 그렇지? 마이너스 k 했을 때 3중분을 가졌다 이거죠. k는 얼마다? 1이다. 바로 보이죠? 이거는 x-1의 세제곱 k는 1이 된다. 확인되시죠? 문제 똑같습니다. 다음. 자, y는 절대값 fx 마이너스 k 플러스 k. 얘는 말 그대로 해석하면 fx를 k만큼 내려가지고 꺾어 올리고 k만큼 올렸습니다. 다시. 아시겠죠? 얘를 내려가지고 꺾어 올리고 다시 올렸다 이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fx를 y는 k에서 꺾어 올렸다. 그래프가 있었는데 y는 k에서 꺾어 올린 그래프가 된다. x축은 어딘가 있고요. 아시겠죠? 하나 더. y는 2a-fx. y는 2a-. 좀 더 어려운가요? 무슨?
밑에 쓸 거니까 혹시 쓴 사람은 놔두세요. y는 f 2a 마이너스 x. 얘는 뭡니까? x는 a의 선대칭 그래프가 된다.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x는 a가 이렇게 대칭시켰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지금? 됐어요? 그럼 그래프가 나온다. 다음에 나올 건데 이렇게 나온다고. 문제는 이런 식이 나온다고. y는 fx하고 y는 f2a-x. 얘는 x가 뭐 a보다 작다. 얘는 x가 a보다 크다. 등호는 뭐 한쪽에 붙여 있겠죠. 그러면 fx는 a보다 작은 fx 그대로 쓰고 클 때는 대칭 시킨 걸 써라 이거죠. 그럼 당연히 이 경계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지. 그러지? 미분 가능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여기다 a 넣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연결은 돼 있어요. 이 그래프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린다 이 말이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다. 이 미분 가능이 되려면 이렇게 연결시키면 안 되고 어디서 연결시키라?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그래서 영인 부분에서 연결시키라. 여가 연결이 돼야겠죠. 알겠죠? 그럼 3차함수가 이렇게 있다 하면 a가 될 수 있는 데는 여기하고 여기가 되겠다. 이런 연결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y는 2a-fx.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이 나오면 바로 이렇게 해석하고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됐어요? 해석을 그렇게 해라. 그래프 해석을. 얘는 y는 a의 선대칭입니다. 자주 나오는 편인데 우리가 보통 이 해석을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야. 그렇게 어렵잖아. 지금 그래프를 보면서 뭔가를 판단하면 되겠어요. 기억하십시오. 됐어요? 그렇게 해야지 좀 빨리 넘어갈 수가 있어. 자,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절대값 fx-k 플러스 k 2a-x 2a-fx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적어줄까요? 자, y는 절대값 fx-fk. 얘도 꽤 많이 나온 겁니다. 똑같잖아, 실은. 똑같은 느낌이지? 됐어요? fk는 어디입니까, 지금?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죠? 그러지?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K가 이렇게 있으면 요놈의 Y좌표가 FK잖아요. 그러지? 해석이 똑같이 되겠죠? 해석이 똑같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여기서 꺾어 올리고 이게 X축이 된다. 이런 말 되겠죠? 플러스 FK. 똑같이 되겠죠? 얘랑 똑같이 해석이 되는데 단지 FK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 FK란 점은 특수한 점들이 많이 등장을 시키겠죠. 극점, 변곡점 이런 점들을 많이 등장을 시키겠죠. 알겠어요? 이 접근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은 14번. 14번 바로 해서 끝낼게요. 자, 움직일 때 색칠한 부분을 도형해 이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우리는 이 도형이 여기 움직이면 찌그러진 도형이 나오니까 문제를 못 푸니까 얘를 C하고 B를 연결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도형에서 요걸 빼면 되겠지. 그럼 요놈의 최소값이 되도록 이런 질문은 똑같은 거죠. 요게 최소값이 되도록 어디입니까? 평행한 위치죠. 길이가 이제 1이네요. 2분에서 길이가 1이 되는 위치가 지금 접점 P가 되겠다. 이런 말이 되겠죠. 됐어요? 이 정도만 넘어갈게요. 준비는 좀 하고요. 자, 24번은 이게 무슨 그래프?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했네요.
프라임 x. 자, f 프라임 x 보는 방법이 뭐라고? 0, 양수, 음수. 값이 있다,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0, 0을 보는 이유는 양수, 음수를 보는 거야. 알겠나요? 그리고 빵꾸 났네요. 그렇지.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어떻게 되다가 변화율 값이 줄어들고 있다가 맞죠? 줄어드는데 양수야. 이 부분이 변화가 좀 큰 양수, 이쪽 부분이 조금 작은 양수. 맞나요? 여기가 큰 양수, 작은 양수. 그래서 역값이 얼마가 됐다가 1이라 합시다. 예를 들어서 1까지 줄어들다가 큰 값에서 1까지 변화율이 1까지 오다가 다시 이 값에서 뭐가 된다? 다시 1부터 이렇게 커졌다 이런 말이죠. 뭐가 됩니까? 변곡점이 되겠죠. 맞나요? 이 부분이 지금 왜 빵꾸 났는가는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요거 갖고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값이 존재한다 안죠? 실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되면 변화값이 이렇게 줄어들다가 0이 되다가 됐어요? 변화율이 1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여기까지 오다가 다시 줄어든다 이렇게죠. 여기까지 오면 이제 0까지 되겠죠. 이런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빵꾸 난 이유는 아직은 모르겠네요. 됐어요? 하면 부전속일 수도 있겠죠. 그럼 그래프를 그려놓고 봅시다. 여기. 사실 여기다 그리다 보면 겹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감소, 증가까지. 감소, 증가. 오케이? 그래프는 감소, 증가, 0, 감소, 증가. 이 부분은 이유는 아직 모르겠다. 그래프 이 정도 그려놓고 하면 되겠어요? 됐어요? 엄밀히 따지면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점들 있잖아. 이런 점들이 변곡점이 됩니다. 변화율이 변하는 거. 변화율이 변하는 부분이 얘는 양수에서 음수를 변했잖아. 변화율이. 그런 부분이 변곡점입니다. 알겠죠? 됐어요? 아래로 볼록은 변화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위로 볼록은 변화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율이 늘어나면 아래로 볼록이고 변화율이 줄어들면 위로 볼록이야. 근데 변화율이 변했다 이거지. 증가하다가 감소로 변했다. 그런 부분이 변곡점. 그래서 이 부분이 변곡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프를 얼추 비슷하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놔두고 이제 마무리해 봅시다. 같을 때 연소함수를 하겠네요. 이거 빵꾸 난 일은 정확히 모르겠네 지금.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연소함수를 했으니까 연결되게 그려야 될 것 같고요. 극대값은 2개, 곡선 2개. 극소대. 맞나요? 틀렸네. 틀렸지 지금? 극선은 2개, 극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fx는 1에서 증가한다. 1에서 어쩐다? 증가한다는 건 당연한 말 아니야 지금. 양수니까 이거. 변화율이 양수잖아 둘 다. 0이 된 게 아니라 양수 증가하고 있다. 맞고 f1보다 f2가 더 크다. 당연하네요. 그래프 그려놨으니까. 이해되십니까? 프라임 보면 그래프를 그려놓고 문제를 마무리시키면 쉽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28번. 자,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하나 있네요. 접선이네요. 접선이 나오면 뭐가 생각나야 돼? 비율이 있죠. 1대2의 비율이 있죠. 어디 찾아야 돼? 여기 교점, 그 다음 어디? 변곡점이죠. 변곡점입니다. 변곡점은 1대1하고 있죠. 하나. 근데 이 기울기하고 이 기울기가 같다는 것은 얘는 점대칭이잖아요. 이 점이 대칭이라고. 이 A점하고 이 점 CG라고 놓으면 이 점하고 점대칭이죠. 맞나요? 점대칭이니까 간격이 당연히 C도 간격이 똑같겠죠. 간격이 똑같겠지 이렇게. 이 점하고 이 점은 점대칭. 됐어요?
얘하고 얘는 1대2. 오케이? 그러니까 1대 1대 1 이렇게 비율이 되겠어요. 식으로 풀어도 나오긴 합니다. 식으로 풀어 나와. 현재 위치는 됩니까? 그러면 CB, CA는 여기, BC는 여기. 답은 2네요. 답은 쉽게 마무리됩니다. 식으로 쓴다고 하면 이 식을 fx-gx는 x-a에서 중근을 갖고 b에서 한 근을 갖죠. 이렇게 최고점 계수는 양수로 하겠으니까 뭐 k를 넣고 해서 풀면 이 점하고 이 점의 변화에 똑같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f' a 하고 f' b 하고는 똑같은 값이 b가 아니라 여기 c네요. c하고 똑같은 값이 되겠죠. 맞나요? 요 접선이니까 얘하고 얘가 기울기가 똑같겠지. 그럼 여기다가 a를 넣으면 0이 되고 여기다가 c를 넣어도 뭐가 된다? 0이 되겠죠. 그리고 미분해서 c를 집어넣으면 얘를 hx로 놓으면 h'c가 0이 되는 상황이다 이거죠. 오케이? c가 0이 되게끔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값이 등장합니다. 식으로는 뭐 그냥 그래프 해석에도 바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30번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3차 함수 있잖아. 3차 함수. 3차 함수에 3차 함수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지. 뭐가 있었어? 원형이 있었고 원형이 있었죠. 변곡점이 원점일 때를 원형으로 본다고.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접선식이 있었지. 이랬나요? 개념 문제는 원형 문제입니다. 개념 문제는 원형 문제야. 이게 되시죠? 그러면 그 원형이 평행 이동하면 식이 식점이 어렵겠니? fx가 예를 들어서 원형식의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원형을 본다 했죠. 됐어요? 평행 이동 시켰습니다. x 플러스 2 그러면 x 플러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얘를 정리하면 식이 꽤 불편한 식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꽤 불편한 식이 나오겠지. 그러면 얘하고 얘가 지금 식을 이렇게 적고 나니까 얘는 평행 이동이지만 식으로 봤을 때는 평행 이동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일 거다 이거죠. 식으로 봤을 때는 안 보일 거다. 그럼 어떻게 비교를 이게 두 개의 그래프가 어떻게 하면 똑같은지 한번 판단을 해보면 얘를 미분해 볼게요. 3x 마이너스 3 5 3x 제곱 마이너스 3 얘 미분하면 3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래 되네요. 3x 제곱 마이너스 3 얼마입니까? 0, 마이너스 3이죠. 꼭지점이 얘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죠. 됐어요? 이게 됩니까 지금? 그래프가 3x제곱 그래프 3x제곱으로 똑같은 그래프야. 똑같은 그래프이면서 어떻게 이동해서 꼭지점 이동했죠. 변곡점이잖아. 현재 따져보면 이 변곡점 0이라는 점이 요런 점으로 움직였다고 판단하면 되겠어요. 똑같은 그래프인지는 어떻게 판단하고 3x제곱이면 똑같은 그래프가 되겠죠. 맞나요? 이게는 그런 건 아니겠는데 어차피 다 3x제곱이 될 건데 그러겠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했다? 꼭지점이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 맞나요? 시작 자체는 다 3x제곱으로 시작할 거 아니야. 모든 그래프가. 근데 그래프 모양은 다르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지? 3차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이동했단 말이야. 그러지? 그럼 이게 똑같으려면 요점 위치는 당연히 어딘가에 있을 건데 그래프 모양이 똑같으려면 뭐로 해석이 돼야 되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현재 요 변화율하고 여기 변화율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변화율들이 똑같을 거 아니야. 오케이? 됐어요? 뭐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래프가 얘를 미분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얘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지? 그래프가 똑같으려면 뭐가 똑같아야 돼? 변화율이 똑같으려면
프라임 값이 똑같아야 되네요. 프라임의 값이 똑같아야겠지. 프라임 값이 요 값하고 지금 요 값이 똑같아야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어떻게 이동시켰다? 옆으로만 이동시켜야 되겠다 이거죠. 이해됩니까? X축으로만 이동시켰을 때 그래프 모양이 똑같겠다. 높낮이가 달라지면 변화율이 달라져 버리겠지요. 됐나요? 그럼 평행이동이 됐다는 말은 미분이 X축 평행이동해야 된다 이거죠. 이해됩니까? X축으로만 이동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평행이동을 시켰다 이거야. 무슨 말이냐? 평행이동을 했다는 것은 자 F 프라임 현재 이 말이 맞다 그러면 F 프라임 X랑 G 프라임 X 마이너스 1이 똑같아야겠다 이렇게 되네요. 됐습니까? 그래프가 X축으로만 평행이동 시켰을 때 똑같은 그래프여야 된다.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프라임에 당연히 이 개수는 당연히 똑같아야겠지만 뭐다? 꼭지점에 미분 요거에 꼭지점에 y 좌표가 어찌해야 된다? 같을 때 우리는 그게 똑같은 그래프다라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꼭지점에 y 좌표가 똑같아야 돼. 최고차항 개수는 당연히 똑같게 나오겠죠. 똑같게 나오겠지. 이게 미분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와야 두 개 그래프가 똑같은 그래프라고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똑같은 그래프가 아니란 소리야. 이해되셨습니까? 꼭지점에 y좌표가 똑같아야 된다.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죠. 안 똑같게 보이네. 이렇게 똑같아. x축 아닙니다. 위치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됐을 때만 두 개의 그래프가 똑같은 그래프다 이거죠. 평행이동한 그래프다. 해석됐습니까? 우리 정도 판단할 수는 있겠지. 실제는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간과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는 많이 나오지 않는 문제입니다. 알았어요? 그냥 3차 함수 그래프를 물론 이게 똑같은 그래프를 판단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겠지. 우리가 했었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요 라인 그으면 여기 1대 3이죠. 루트 3이죠. 그렇지? 이 상황과 이쪽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판단할 수가 있다 이거지. 실상 그러려면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겠지. 많은 식을 적어봐야 되는데 똑같은 그래프에 대한 판단은 이렇게 판단하면 좀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겠다 이거죠. 아시겠죠? 다음 32번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AB에서 만나는데 AB의 거리는 2야. A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뭐라? 뭐야 지금?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은 약간 유사하네요. 뭔 말입니까? 2차 함수잖아. 얘가 2차 함수잖아. 그렇지? 이 거리가 얼마야? 2지. K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K값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얘 그래프가 똑같은 것은 Y는 X제곱하고 똑같겠네요. 이것도 바로 그려보면 이것은 Y는 X제곱이죠. 변화를만 구하니까 그래프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점이 거리가 1이라는 게 요점 좌표가 1,1이 되겠네요. 미분하면 기울기가 2가 되겠네요. B는 2, A는 마이너스 2. 어려운 문제 아니죠? 자, 그래프는 어디로 가서 가라? 해석을 해라? 원형으로 갖고 와서 해석을 해라. 얘기했습니다. 3차 함수도 원형으로 갖고 가서 해결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증명이 아주 쉬워져요. 알겠죠? 이게 3차 함수를 여기서 이렇게 갖고 문제 풀어가지 말고 어디로 갖고 가라? 원형으로 갖고 와서 해석을 해라 이거죠. 그럼 문제가 훨씬 더 쉬워질 거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다음 36번 접선 나오면 우리는 변곡점 생각하고 1대 2 생각할 수 있겠죠? 알겠어요? 이 문제는 그 문제는 아니지만 자 보세요. 변곡점을 이 문제는 그 문제는 아니지만 자 변곡점 그렸습니다. 자 1대 2예요. 1대 2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좌표가 나왔다 하면 여기가 0이라 하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3a를 합시다. 3a면 여기는 얼마다? 1대 2, 1대 2가 되겠죠. 그럼 여가 a, 여가 2a, 여가 좌표입니다. 좌표 거리. 여기가 그러면 2a고 여기가 4a가 되겠죠. 그럼 요 위치는 마이너스 3a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2대 1이니까. 이 문제 많이 있습니다. 접선 이렇게 접선 가는 거에 요점 좌표 알려주고 요점 구하는 내용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1대 2, 1대 2. 알겠나요? 이 문제는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자, 제곱창계수가 1인 3차함수가 그림과 같이 접해 있습니다. y는 x네요. 기울기 1이네요. 이 기울기는 당연히 뭡니까? 마이너스 1이겠네요. 45도예요. 좌표 꼭 y는 x. 그랬을 때 b라고 하는데 b는 y축에 있네. 여기 y축에 있네요. 서로 수직입니다. a, b의 제곱. 이 거리의 제곱을 구하라. 이 말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식을 구해야 되는데 요점의 좌표를 물론 뭐 좌표 3A로 써도 됩니다. 아시나요? 다음에 보통 관계적으로 볼 때는 3A로 쓰는 게 좀 편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지. 그냥 A라 넣겠지. 얘를 뭐라고 넣습니까? A, A라 넣겠습니다. Y는 X 위에 있으니까. 맞나요? 그러면 이 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점은 45도죠. 0,2A가 된가요? 쉽네, 일단.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fx하고,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이 나왔네? 기울기 마이너스 1에서 y제곱 2a. 누구랑? fx랑 마이너스 x 플러스 2a랑 연립을 했더니 0에서 중근을 갖고 한근은 a가 되겠죠. 식이 됩니까? 뭘 이용해서? 요 그래프와 접선을 이용한 겁니다. 좌표 설정했더니 이 점의 좌표가 나왔어요. 이렇게 되네요. 다시 말해서 요걸 미분해서 뭐 이용하지 않은 게 뭐야? b는 이용했습니다. b점에서 접선을 이용해서 마이너스를 a점 이용하지 않았어요. 요 기울기 이용하지 않았다고. 오케이? 그래서 얘를 미분해서 a를 집어넣으면 a 제곱 이렇게 되나요? a 없어지고 여기가 a는 그지? 그지? 그래서 프라임 a 다시 말해서 a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이거죠? a 제곱은 2가 되겠네요. a 제곱이 2, ab 제곱 ab 여기 길이가 얼마? 루트 2 이 길이는 2네요. 맞습니까? a 제곱 이거 제곱이니까 답은 4가 되겠네요. 오케이. 다음 7번. 자, 7번 보면 fx가 있어요. fx에 x가 a부터 b까지 이미의 실수라는 것은 모든이죠. 모든. 항상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a하고 x의 평균 변화예요. 얘는 무슨 말입니까? x와 b의 평균 변화예요. 평균 변화는 직선의 기울기잖아. 이쪽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면 a, b 이미점 x 평균 변화예요. 요 직선보다 기울기가 더 크다 이 말이죠. 그래프가 이렇게 무조건 나와야 된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연결을 시키면 위로 볼록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 식은 뭐야?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설명하려고 했다는 거다 이거죠. 자, 평균 변화를 두 개를 비교한 거 각들이 연결이 되겠죠? 얘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설명한 거다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설명하는 식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중학 고1 때 했던 식이 어떤 식이냐면 어떤 식입니까? 이런 식이죠. FA 더하기 FB를 2로 나눈 값은 F 2분의 A 플러스 B하고 비교를 했죠.
FA, FB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FA, FB 일어나는 값 요거의 중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요거의 Y좌표 얘는 뭐야? 요거의 함수값 이래 된 거죠. 아래를 볼록 위로 볼록을 설명한 식입니다. 알겠어요? 이 식 하나가 이제 고등학교 때 했던 아니 고1 때 많이 했던 거고 함수값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뭐로? 평균 변화율로 하는데 또 있습니다. 또 이런 내용이죠. 두 개 그래프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요것이 얘보다 크죠? 평균 변화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위로 볼록이야. 얘는 평균 변화율이 늘어나고 있으면 아래로 볼록이 되겠어요. 됐습니까? 이 그래프로 판단하는 게 좋고 이런 식 됐어요? 비교하는 방법이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위로 볼록만 지금 설명한 거야. 뭐가 있냐면 지금 A, B, C인데 A하고 B하고 C에서 뭐가 있냐면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A, C에 대해서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간 변화율이 가장 크다 이런 말이죠. 순간 변화율,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됐습니까? 순간 변화율,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오케이? 이쪽에서는 순간 변화율,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접선에 대한 내용 중에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됐어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설명하는 것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위로 볼록이야.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아래 볼록이고요.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평균 변화를 봤으면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1등, 2등, 3등입니다. 1등, 2등, 3등이에요. 아시겠죠?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3개 비교할 수 있고 순간 변화율과 비교할 수 있고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 어찌니 줄어들고 있으면 순간 변화율이 줄어들고 있으면 위로 볼록이에요. 알겠죠? 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요것들을 갖고 비교를 하는 것들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설명하고 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